설날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도 있습니다. 유족은 환자의 병세를 제대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생활치료센터 측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진은 사망 시점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53살 이모 씨는 직장 내 집단 감염으로 지난달 25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지만 당시 큰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안색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병원 치료와 건강 체크를 당부했습니다. 전화 오고 하는 것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지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만일의 사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도 아프다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돼서 전화하거든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봐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연락을 주시는 거는 제가 연락밖에 안 했는데. 양쪽 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희가 민사적으로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던 안부 전화. 몸 안 좋아요, 아빠? 좋겠다. 왜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 이 씨는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지 8일 만인 설날 오후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119 구급대원은 숨진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어디 쓰러져 계셨나요? 바닥에요. 그 사후관객이 다 와 있었고요.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측을 원망합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치료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고 죽었어요. 혼자 그냥 감옥에서 버티다가 범죄자살인데. 부산시는 숨진 당일 아침 모니터링 일지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간호사는 유족이 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을 결부시킨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설날 부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의혹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 안부가 걱정된다는 부인에게 간호사가 말합니다. 본인이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해요. 선생님 그런 말이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극단의 말이 나오고 잘못해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민사적으로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 결국 부인의 분통이 터집니다. 분명히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주기 필요하면 죽드린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목숨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따위야. 하지만 해당 센터 의료진들은 이 씨 상태에 대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상태를 앱에 올려야 합니다. 이 씨가 숨진 설날 아침, 이 씨는 자신의 상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 씨와 통화를 했다며 전화를 거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실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 통화 발신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누가 통화를 했다 이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 시신이 방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센터에 격리된 다른 동료 요청으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형이 전화 안 받는다고 올라가라고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하고 올라가서 발견한 거거든요.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원 측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료에 대해서 또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되셔야지. 임시직을 채용해 센터에 배치하는데 일부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제 간호사가 있나 없나, 네가 와서 일해줄 수 있나, 그거에 선별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네 지금 좀 인성이 어떻느냐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부산시는 해당 간호사와 유족이 나눈 녹취 파일과 함께 다른 부실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설날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용희 씨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고인의 영정을 들고 치료센터를 찾은 유족은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내부 CCTV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억울하고 살 수 있어 방치된 상태. 언제가 기일인지 몰라서 한 번만 보고.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고 이홍희 씨의 딸이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양심이 없어요. 숨진 채 발견된 설날 오후 의료진이 그 시각 일지에다 체온 36도로 기록한 사실도 추궁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거짓말만 하고 어떻게 빨리 놓고. 유족은 어디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걱정이 돼서 전화하거든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받으신다 했잖아요. 잘못해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민사적으로 뭐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 아파요? 아니면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아프다. 말을 해야지 간호사한테. 내가 말해도 안 된단 말이야. 알았다. 취재진은 유족과 부산시장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유족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객실과 복도를 비추는 CCTV 전체 분량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진 역시 임기가 끝나 재계약하지 않았을 뿐 별다른 징계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오기 기재다라고 억울하다는 표현은 했습니다. 간호사를 다 모아놓고 모니터링 설정 그런 게 있으면은 즉각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아직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씨는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이런 희생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JTBC 구석찬입니다. 부산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잇따라 숨진 환자들을 구석찬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숨을 거둔 남성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 의료진은 모르고 있었죠. 이에 앞서 첫 사망자인 70대 남성도 비슷했습니다. 숨진 지 9시간 지나서야 수습된 걸로 추정될 뿐 역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의료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 수 있어 방치된 상태로 계시고 언제가 기일인지 몰라서. 가족들이 여러 차례 돌봄을 요청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던 고 이홍희 씨. 부산 지역 생활치료센터 두 번째 사망자였습니다. 취재진이 첫 번째 사망자를 추적해봤습니다. 73살 남성 A씨. 시신으로 발견된 시각은 지난해 12월 18일 아침 7시 35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몸이 굳은 사후 강직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의료진은 전날 밤 10시 반쯤 숨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망 시점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의 추정대로라면 A씨는 이 생활치료센터 객실에서 숨진 지 9시간이 더 지났다는 겁니다. 퇴소일 아침, 황망한 비보를 들어야 했던 유족은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2명이 쓰는 객실에서 숨졌는데 같이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계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분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거부하셨답니다. 의료진은 전날 퇴소 안내를 위해 전화했을 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잠을 자다 급성 호흡 부전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앱에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올리는 데 그칩니다. 갑자기 확 과도들 본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모니터링하는 것도 의미가 한계가 있어요. 야간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환자를 직접 점검하는 보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